민서는 숨을 멈췄다. 수영장의 고요한 물소리 속에서 그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저녁 8시. 서울 외곽의 한적한 수영장에 남은 사람은 그와 낯선 남자. 단 둘뿐이었다. 수건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낯선 남자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구석이 있었다. 민서는 얼떨결에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그의 눈이 재현의 눈과 마주쳤다. 재현. 그 남자의 이름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민서는 27세.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는 조용한 삶을 살았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했고, 퇴근 후에는 집 근처의 이 수영장에서 홀로 수영을 하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다. 수영장은 민서에게 세상과의 연결을 끊고 자신만의 세계에 잠길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하지만 오늘, 그 세계에 누군가가 침입했다. 재현은 민서와는 달랐다. 29세의 그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몇 달 전 한국으로 돌아와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의 외모는 눈에 띄었다. 구릿빛 피부, 단단한 어깨, 그리고 어딘가 방황하는 듯한 눈빛. 그는 수영장 옆 벤치에 앉아 있었고, 민서가 수건을 건네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실, 수건은 필요 없어. 그리고 그는 민서에게 한 발짝 다가왔다. 그 한마디에 민서의 가슴이 떨렸다. 재현의 눈빛에는 단순한 농담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민서는 그를 모르는 사람으로 대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목소리와 미소는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다. 그럼 왜? 민서가 말을 잇지 못하자 재현은 웃으며 말했다. 그냥 너랑 이야기하고 싶었어. 그 순간 민서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데 익숙했다. 특히 남자를 향한 감정은. 민서는 어릴 적부터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특히 그의 보수적인 가정에서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는 늘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세상이 원하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살아왔다. 그런데 지금 이 낯선 남자는 마치 그의 숨겨진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재현은 민서의 망설이는 표정을 읽었다. 내가 너무 갑작스러웠나? 그는 한 발 물러서며 부드럽게 물었다.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좀 놀랐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재현은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도 여기 처음이야. 근데 너 매일 여기 오지?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거의 매일요. 그는 재현의 질문이 단순한 호기심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의도가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재현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럼 내일도 올 건가? 재현이 물었다.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아마도요. 그날 밤 민서는 집으로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재현의 얼굴,
그의 목소리. 그리고 그 짧은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 그는 수년간 자신의 감정을 억눌러 왔다. 사랑. 특히 남자를 향한 사랑은 그에게 허락되지 않은 감정이었다. 하지만 재현은 마치 그 금지된 문을 두드리는 듯했다. 다음 날, 민서는 수영장으로 향했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그냥 수영하러 가는 거야. 그 사람 때문이 아니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재현이 다시 나타나길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정말로 재현은 그곳에 있었다. 이번에는 수건을 빌리려는 핑계도 없이 그는 민서 옆에 앉아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다. 어제 좀 무례했나 싶어서 미안해. 근데 진짜로 너랑 이야기하고 싶었어. 민서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라고 해야 하나요? 재현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냥 같이 커피 한잔 할까? 민서의 심장이 다시 쿵쾅거렸다. 그는 이 낯선 감정에 저항하려 했지만 재현의 솔직함은 그의 방어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들은 수영장을 나와 근처 카페로 향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재현은 미국에서 보낸 어린 시절, 사진작가로서의 꿈,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서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재현의 솔직함에 끌려 자신에 대해 조금씩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이 평범한 회사원이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늘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살아왔다고 말했다. 너도 숨기고 싶은 게 있지? 재현이 갑작스럽게 물었다. 민서는 숨을 멈췄다. 그 질문은 너무 날카로웠다.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재현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나도 그래. 숨기고 싶은 게 많아. 근데 가끔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잖아. 민서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재현은 단순히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민서가 숨겨왔던 감정을 꺼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민서는 두려웠다. 이 감정이 어디로 이어질지, 그리고 그 끝이 행복일지 불행일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민서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재현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결심했다. 내일, 재현에게 조금 더 솔직해져 보자고. 민서는 다음날 수영장으로 향하면서도 마음이 어지러웠다. 재현을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두려웠다. 한국에서, 특히 그의 보수적인 환경에서 남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재현의 미소, 그의 따뜻한 말투는 민서의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었다. 수영장에 도착했을 때 재현은 이미 그곳에 있었다. 그는 수영복 대신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고 민서가 다가가자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왔네. 오늘은 수영 안 해.
재현의 목소리는 장난스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민서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오늘은 그냥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들은 수영장 옆 벤치에 앉았다. 저녁바람이 불어오며 수영장의 물결이 잔잔하게 흔들렸다. 재현은 자신의 카메라를 꺼내며 말했다. 이곳. 사진 찍기 좋아. 특히 저녁빛이 이렇게 부드러울 때. 그는 카메라를 들고 수영장을 찍기 시작했다. 민서는 그의 모습에 끌렸다. 재현은 자유로워 보였다. 세상의 판단을 신경 쓰지 않는 듯한 그의 태도는 민서가 늘 꿈꿔왔던 모습이었다. 너도 찍어볼래? 재현이 카메라를 건넸다. 민서는 망설였지만 결국 카메라를 받아들었다.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니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그는 재현을 카메라로 담았다. 재현은 웃으며 포즈를 취했고 그 순간 민서의 심장이 다시 뛰었다. 너 사진 잘 찍네. 재현이 민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그 짧은 접촉에 민서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재현은 미국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 더 이야기했다. 그는 한국계였지만 미국에서 자라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가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 한국인 같지도 미국인 같지도 않고. 그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민서는 그 말에 공감했다. 그는 늘 자신이 다른 사람이라는 느낌을 숨기며 살아왔다. 너는 어때? 뭐가 너를 민서로 만들어? 재현의 질문에 민서는 잠시 멈칫했다. 그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었다. 하지만 재현 앞에서는 다르게 느껴졌다. 나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매일 똑같은 일상 속에서 나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때가 있지. 근데 가끔 누군가를 만나면 잃어버렸던 자신을 다시 찾게 돼. 그는 민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 민서의 마음은 다시 흔들렸다. 그는 재현에게 끌리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두려웠다. 그날 밤 민서는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감정을 곱씹었다. 재현은 왜 이렇게 자신을 끌어당기는 걸까? 그는 재현이 자신과 같은 감정을 느끼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그 질문은 너무 위험했다. 만약 재현이 그를 친구로만 생각한다면? 만약 그의 감정이 거절당한다면? 민서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다음 날 민서는 다시 수영장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재현이 먼저 말을 걸었다. 민서, 나 이번 주말에 한강에서 사진 찍으러 갈 건데 같이 갈래? 민서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내라고 외치고 있었다. 좋아요.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주말. 그들은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재현은 카메라를 들고 한강의 풍경을 담았고 민서는 그의 곁에서 그를 지켜보았다.
재현은 민서에게 사진을 찍는 법을 가르쳐주며 웃었다. 너 진짜 재능 있어. 나중에 내 조수로 일해볼래. 민서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따뜻해졌다. 재현과 함께 있는 시간은 그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그들은 한강을 따라 걷다가 작은 벤치에 앉았다. 재현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민서, 너 혹시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 있어? 민서는 숨을 멈췄다. 그 질문은 너무 갑작스러웠다. 그는 대답을 피하려 했지만 재현의 눈빛은 그를 붙잡았다. 있어요. 근데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민서의 목소리는 작았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미국에서 누군가를 정말 좋아했었어. 근데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지. 그의 목소리에는 아픔이 묻어 있었다. 민서는 그 말에 마음이 아팠다. 그는 재현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 순간 재현이 민서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민서, 너는 지금 누군가를 좋아해. 민서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재현의 손은 따뜻했고 그 따뜻함은 민서의 두려움을 녹이고 있었다. 민서의 손은 재현의 손 안에서 떨리고 있었다. 재현의 질문은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너는 지금 누군가를 좋아해. 그 말은 민서의 가슴을 찌르는 칼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대답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재현은 민서의 침묵을 기다려 주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민서를 놓지 않았다. 나 잘 모르겠어요. 민서가 겨우 말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재현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봐. 하지만 민서는 알았다. 그는 재현을 좋아하고 있었다. 그 감정은 너무 강렬해서 숨길 수 없을 정도였다. 그들은 한강을 따라 더 걸었다. 재현은 다시 카메라를 들고 풍경을 찍었고 민서는 그의 곁에서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재현의 웃음, 그의 손짓, 그의 모든 것이 민서에게는 특별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두려웠다. 이 감정이 그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민서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누구지?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그는 늘 세상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다. 가족, 친구, 동료들은 그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었다. 그는 남자를 사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재현을 사랑하고 있었다. 다음 날 민서는 회사에서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재현으로 가득했다. 그는 재현에게 문자를 보내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만약 그가 나를 거절한다면 그 생각은 민서를 두렵게 만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재현의 손을 잡았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 따뜻함은 그를 계속해서 끌어당겼다. 저녁. 민서는 다시 수영장으로 향했다. 재현은 이번에도 그곳에 있었다. 그는 민서를 보자마자 밝게 웃으며 다가왔다.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 무슨 일 있어? 재현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민서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냥. 회사에서 정신없었어요? 민서는 솔직히 대답했다. 그들은 다시 수영장 옆 벤치에 앉았다. 재현은 자신의 카메라를 꺼내며 말했다. 이거 봐. 어제 한강에서 찍은 사진. 그는 민서에게 사진을 보여주었다. 사진 속에는 한강의 노을, 그리고 민서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깜짝 놀랐다. 나를 왜 찍었어요? 재현은 웃으며 말했다. 너 사진에 잘 나와? 그리고 그냥 너를 기억하고 싶었어. 그 말에 민서의 심장이 다시 뛰었다. 그는 재현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재현 씨. 나 당신이랑 있는 게 좋아요. 재현은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나도 그래. 민서. 그 순간 민서는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당신을 좋아해요. 그 말은 민서의 입에서 나온 순간 그의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다. 그는 재현의 반응을 기다렸다.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하지만 재현은 미소를 지으며 민서의 손을 다시 잡았다. 나도 너를 좋아해. 민서. 그 순간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냈고 그 감정이 받아들여졌다. 재현은 민서를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민서는 그 안에서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후 민서의 가족이 그의 변화를 눈치챘다. 그의 어머니는 민서가 요즘 자주 외출하고 표정이 밝아졌다고 말했다. 민서야. 무슨 좋은 일 있니? 어머니의 질문에 민서는 망설였다. 그는 가족에게 재현에 대해 말할 수 없었다. 그의 가정은 보수적이었고 동성애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제였다. 민서는 재현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자신의 두려움도 커져갔다. 그는 재현과 함께 있을 때는 행복했지만 세상의 시선이 두려웠다. 재현은 민서의 망설임을 눈치챘다. 민서. 무슨 고민 있어? 그는 부드럽게 물었다. 민서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눈에는 불안이 가득했다. 재현은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 나 때문에 고민하는 거지. 괜찮아.
나도 알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재현의 말은 민서의 마음을 위로했지만 동시에 그의 두려움을 더 키웠다. 그는 재현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그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었다. 민서와 재현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그들은 매일 저녁 수영장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주말에는 한강이나 서울의 작은 골목을 함께 걸었다. 재현은 민서에게 사진을 가르쳐 주었고 민서는 재현의 자유로운 태도에 점점 더 끌렸다. 하지만 민서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민서는 자신의 감정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다. 그는 회사 동료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재현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재현은 그런 민서를 이해하려 했다. 민서, 너한테 시간이 필요하다면? 난 기다릴게. 재현의 말은 따뜻했지만 민서는 그 말이 오히려 자신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그러던 중 민서의 회사 동료인 수진이 그의 변화를 눈치챘다. 수진은 민서와 같은 팀에서 일하는 밝고 사교적인 여성이었다. 민서, 너 요즘 좀 달라졌어. 무슨 일 있어? 그녀의 질문에 민서는 당황했다. 아, 그냥 좀 바빠서 그래요. 그는 얼버무렸다. 하지만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연애하는 거지. 말해. 누구야? 민서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수진의 말은 그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그는 재현과의 관계를 숨기고 싶었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다. 그는 수진에게 재현에 대해 말할까 고민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다. 그날 밤 민서는 재현과 함께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재현은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민서를 맞이했다. 오늘 좀 피곤해 보여. 무슨 일 있어? 재현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민서는 미소를 지었다. 그냥 회사에서 좀 신경 쓸 일이 많아서. 그는 솔직히 말하지 않았다. 재현은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서, 너 혹시 나 때문에 부담 느끼는 거야?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좀 복잡해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았어. 근데 언제든 말하고 싶으면 나한테 말해. 너 말 잘 들을 수 있어. 그 말에 민서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는 재현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요. 재현 씨. 그 순간 그는 재현과 함께라면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후 민서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그를 찾아왔다. 민서야, 너 요즘 왜 이렇게 바빠?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냥 회사 일이 좀 많아서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서야, 너 무슨 일 있는 거지?
엄마한테 말해. 민서는 당황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재현에 대해 말할 수 없었다. 그의 가정은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민서야. 너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근데 혹시 잘못된 길로 가는 거면? 엄마가 걱정돼. 그 말은 민서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재현과의 관계가 잘못된 길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은 그의 두려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그는 재현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세상과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날 밤 민서는 재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현 씨, 우리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재현은 바로 달려왔다. 그들은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민서는 재현에게 자신의 두려움을 털어놓았다. 나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근데 세상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을까봐 두려워요. 재현은 민서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그는 민서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민서, 나도 두려워. 근데 너랑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에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재현의 품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안식을 느꼈다. 하지만 그 안식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후, 민서의 어머니가 그의 전화기를 보게 되었다. 재현과의 메시지를 본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다. 민서야, 이게 뭐야? 너 설마?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세상은 무너지는 것 같았다. 민서의 집은 폭풍 속에 휩싸였다. 어머니는 재현과의 메시지를 본 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서를 바라보았다. 민서야, 이게 정말이야. 너 남자를 좋아한다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민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가슴은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엄마. 미안해요. 민서가 겨우 말을 꺼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건 잘못된 거야. 민서야. 우리 집안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민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민서는 재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현 씨, 우리 엄마가 알아버렸어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재현은 즉시 달려왔다. 그들은 민서의 집 근처 공원에서 만났다. 재현은 민서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괜찮아. 민서. 우리가 함께라면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신은 몰라요. 우리 가족은 절대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재현은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서.
내가 너를 지킬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곁에 있을게. 그 말은 민서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의 두려움을 더 키웠다. 그는 재현을 사랑했지만 가족을 잃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재현에게 말했다. 나 좀 시간이 필요해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았어. 언제든 준비됐을 때 나한테 와. 며칠 동안 민서는 재현과 연락을 끊었다. 그는 회사와 집을 오가며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 했다. 하지만 매일 밤 재현의 미소와 그의 따뜻한 손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했다. 그는 재현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가져올 결과를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그러던 중 수진이 민서를 찾아왔다. 민서, 너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해? 무슨 일 있는 거지? 수진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민서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는 결국 수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재현과의 만남, 그의 감정, 그리고 가족의 반대. 수진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서, 사랑은 잘못된 게 아니야. 네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건 내가 용기 있는 거야. 그녀의 말은 민서의 마음을 위로했다. 그는 수진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그날 밤 민서는 재현에게 문자를 보냈다. 재현 씨, 우리 다시 만나요? 재현은 바로 답장했다. 언제 어디서든. 민서. 그들은 다시 수영장에서 만났다. 민서는 재현을 보자마자 그를 끌어안았다. 미안해요. 나 너무 겁이 많았어요. 재현은 민서를 부드럽게 안으며 말했다. 괜찮아. 너 지금 여기 있잖아. 그들은 수영장 옆에 앉아 서로의 손을 잡았다. 민서는 자신의 두려움을 털어놓았다. 나 가족을 잃고 싶지 않아요. 근데 당신도 잃고 싶지 않아요. 재현은 민서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민서,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 내가 너를 응원할게. 근데 한 가지만 약속해. 너 자신을 숨기지 마. 그 말은 민서의 가슴을 울렸다. 그는 재현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 후 민서는 가족과 대화를 시도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엄마, 나 재현을 사랑해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민서의 진심에 조금씩 마음이 움직였다. 민서야, 엄마는 너를 사랑해. 근데 이건 엄마한테 너무 어려워. 민서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재현과 함께 자신의 삶을 꾸려가기로 결심했다. 민서와 재현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꿈과 두려움을 공유했다. 재현은 민서에게 사진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서. 이번 사진전 주제가 진실이야.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담고 싶어. 민서는 그 말에 끌렸다. 그는 재현의 사진이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재현은 민서에게 사진전에 자신의 사진을 전시하고 싶다고 말했다. 너. 내 사진 속에 담기고 싶어. 민서는 망설였다. 그의 사진이 세상에 공개된다는 것은 그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당신이 원한다면. 사진전 준비 과정에서 민서는 재현의 작업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재현의 작업실은 서울의 작은 골목에 자리 잡고 있었고 벽에는 그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민서는 그 사진들 속에서 재현의 마음을 보았다. 그의 사진은 사람들의 기쁨, 슬픔, 그리고 숨겨진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사진전 날이 다가왔다. 민서는 긴장했다. 그의 사진이 세상에 공개된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재현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서. 이건 우리의 이야기야. 두려워하지 마. 사진전 당일. 민서는 재현의 곁에 서서 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중 한 장은 민서의 모습이었다.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민서의 눈빛에는 외로움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관객들은 그 사진을 보며 감동했다. 한 관객은 민서에게 다가와 말했다. 이 사진. 정말 감동적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나요? 민서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이건 나의 진실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야기. 그의 말에 관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는 그 순간 자신이 세상에 자신의 진실을 드러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진전이 끝난 후 재현은 민서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너 정말 용기 있었어.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 때문이에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민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세상에 드러내고도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그 자유는 또 다른 시련을 가져왔다. 민서의 어머니가 사진전을 다녀왔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그녀는 민서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민서야. 엄마 내 사진 봤어. 내가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걸 처음 봤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서는 놀랐다. 그는 어머니가 화를 낼 거라 생각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엄마. 미안해요. 그냥 민서가 말을 잇지 못하자. 어머니가 말했다. 민서야. 엄마가 잘못했어.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어. 그 말에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어머니와 재현을 모두 잃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재현에게 달려가 그를 끌어안았다. 재현 씨.
이제 두렵지 않아요. 재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도 그래. 민서. 그들은 수영장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이제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민서와 재현은 이제 서로의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서울의 거리를 걷고, 한강에서 사진을 찍고, 수영장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민서는 재현과 함께할 때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민서의 어머니는 여전히 그의 선택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민서의 행복을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재현을 집으로 초대했고, 어색하지만 따뜻한 대화를 나누었다. 재현 씨, 우리 민서 잘 부탁해요. 어머니의 말에 재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절대 민서를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민서는 그 순간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꼈다. 그는 재현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재현은 민서와 함께 사진전을 더 열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엔 우리 둘이 함께 찍은 사진으로 채우자.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재현의 카메라 앞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진실을 세상에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함께 수영장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이제 그들은 새로운 챕터를 쓰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민서와 재현은 서울을 떠나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그들은 바다를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잡았다. 민서는 재현에게 말했다.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에요. 재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도 그래. 민서.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야.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거야. 그들은 제주도의 바닷가에서 사진을 찍었다. 그 사진에는 그들의 웃음, 그들의 사랑, 그리고 그들의 진실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나야?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야. 민서와 재현의 이야기는 수영장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장소에서도 빛났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자신을 찾았고, 세상의 편견을 이겨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였고, 진실이었고, 희망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알았다. 사랑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을. 그들은 수영장에서 만난 그 순간부터 서로에게로 다가가며 그 권리를 지켜냈다.